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서진님, 오늘은요. 네. 부동산 시장 하면 항상 나오는 말이 있거든요. 뭔데요? 바로 이 대선. 아. 네. 매도자는 대선 때문에 안 팔고, 매수자는 또 대선이 있으니까 또 기다렸다 안 사고. 약간 이런 말이 정말 많아요. 네. 전문가들도 대선의 영향이 정말 크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럼 또 우리 한번 들어봐야죠. 소장님의 입장은 어떠하신가? 소장님도 이번 대선이 부동산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대선에 어떤 영향이 혹시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매도자, 매수자 입장에서 보면 네. 매도자는 양도세 풀어주면 팔겠다. 대선의 영향으로. 네, 네. 매수자는 또 세금 같은 거, 보유세나 이런 걸 풀어주면 또 사겠다. 이런 것처럼 기대하는 바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걸로만 보면 시장이 뭐 올라갈까 떨어질까. 사실은 궁금한 거는 대선 때문에 시장이 올라갈까 아니면 시장이 떨어질까. 사실 궁금한 건 이거잖아요. 그렇긴 하지. 제가 잘 커버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중요한 질문은 저한테 이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잘 모르고요. 네. 아니 지금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입는다고 한데. 그 말은 제가 걔보다 못하는 거예요. 지금 네, 아직 3년이 안 됐고요. 저는 그 네.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 네. 3년이 안 됐고요. 아직 네. 기다려주시기 바라고요. 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살짝 저희만 할까요? 그럼. 그게 뭐냐면 전제거든요. 전제. 전제.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거나 전망을 하거나 이럴 때 무의식적으로 전제를 깔고 있는 게 정말 많아요. 근데 이 전제가 틀리는 상황도 정말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제가 지금 현재 상황하고 맞냐 틀리냐를 구분을 해야 돼요. 좀 네. 어렵죠. 네. 대선이 시장에 영향을 줄 거다. 특히 좀 올라가는 쪽으로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왜 대선이 시장에 올라가는 쪽으로 영향을 줄까라고 전제를 깔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시장이 안정화되어 있다라고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아니, 지금이 아니고 대선 상황에. 대선 상황에 예, 대선 상황에 우리가 항상 그냥 대선이면 뭐다. 대선이면 시장이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전제가 시장이 안정화되어 있다라는 걸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냐. 시장이 안정화되어 있잖아요. 대선 후보들이 이제 사실 정책을 내놓을 거 아니에요. 정책 공약. 그럼 이 공약이 시장이 발전하는, 상승하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진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 거죠. 전제를 안정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부흥시키기 위한 약간 그렇죠. 이런 절도를 시장이 할 안정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누구나 이견이 없어요. 이견이 없이 이 정책이 약간은 시장이 좀 상승하는 쪽으로. 그래서 누구나 인정하는 건 뭐냐면 물가 상승률만큼의 상승 정도는 네. 인정을 하잖아요. 인정. 그리고 그게 가장 좋은 방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안정적이면 물가 상승률만큼의 상승은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냐. 그러면 이게 이제 정책이 그러면 약간의 인위적으로 상승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이제 정책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 부동산 시장은 네. 누가 봐도 안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열된 상황이죠. 그러면 이 전제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과열된 상황에서 과연 어떤 후보가 나는 더 시장을 상승시키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금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나 네. 뭐 김동연 후보나 어느 누가 지금 나는 시장을 상승시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후보가 있나요? 그런 사람은 없죠. 대놓고 그럼 얘기하는 지금 사람은 없죠. 뭐라고 얘기해요? 시장을 하락 안정화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 측면인 거죠. 근데 왜 우리는 대선이 되면 네, 시장이 상승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걸까요? 그럼? 그게 전제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전제. 그러니까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시장이 그냥 안정되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을 할 때 정적인 개념,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과열되어 있냐 침체되어 있냐 이런 걸 전제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전제를 빼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냥 대선 이꼬르 상승 뭐 이런 식으로 전제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전제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 이 전제가 잘못되면 방향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전제가 안정적인 걸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사람들의 표를 좀 얻기 위해서 상승에 포커스를 맞춘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은 상승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전혀 안 맞고 있잖아요. 소장님이 보시는 이번 대선의 영향은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럼 제대로 된 전제로 하락으로 가는 거죠. 그냥 시장 하락으로 가는 거예요. 네. 어찌됐든 내놓은 공약이나 이런 것도 다 하락 안정화를 위한 그렇죠. 이런 네. 공약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네. 하락 안정화로 갈 것이다. 그 당연한 거죠. 지금 어느 누구 하나 상승시키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네. 또 뭐 재개발 재건축을 완화시켜주고 약간 네. 이런 뭔가 규제들을 좀 풀어주는 이런 뉘앙스도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그게 뭐냐면 그렇게 쳐내죠. 그게 뭐냐면 이 대전제 속에서 그걸 실현하기 위한 강론인데 강론의 방법에 있어서 이렇게 해야 시장이 하락 안정화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를 풀어준다. 이게 뭐냐면 양도세 중과를 풀어서 상승시키겠다 이게 아니고 양도세 중과를 풀어서 지금 매물이 나오게 만들겠다 이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전제는 하락 안정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후보 이제 약간은 이제 강론적으로는 다르죠. 약간은. 예, 그러니까 하락 안정화를 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후보는 세금적인 측면이나 뭐 이런 측면에 강화를 하고 어떤 후보는 세금을 오히려 완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차이가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세금 완화를 해야 되는 쪽이 시장 안정화로 가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걸 만약에 풀어줬는데 갑자기 시장에서 폭등이 생기거나 이럴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되지. 그러면 또. 예, 안 되는데 그 다음 정부는 어떤 행동을 할까요? 다시 이제 규제를 또 하고. 그렇죠. 그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속마음이 안 되죠. 강론적인 측면에 있어서 실제 제가 보는 입장에서 정부가 시장을 제대로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그러면은 방향이 약간 잘못될 수도 있죠. 전제는 이미 이제 하락 안정화로 잡고 강론적인 측면에 있어서 어떤 거를 어떻게 써야 이제 시장 안정화로 갈 거냐 이런 거를 이제 쓸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틀렸을 때 바로 교체한다는 거죠. 그럼 저희가 잘못 본 그런 것도 있긴 해. 보고 싶은 것만 봤다고 해야 되나? 약간 상승을 기대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네. 그런 정책 같은 거를 이제 내 입맛에 맞게 이렇게 해석한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런 측면도 있고 실제로는 이제 그게 상승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죠. 그거를 유지할 수는 없다는 거죠. 다음 정부는 그거를 그러니까 지켜보진 예를 들어서 재개발 재건축을 풀어서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어서 공급을 많이 하게끔 만들어서 시장 안정화를 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자 풀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막 지금 시장이 난리 나고 있어. 난리 났어. 근데 공급은 멀었어.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 정부가 어차피 나는 이거 풀으려고 했으니까 시장 상승으로 가는 거를 그냥 맡겨둘 수밖에 없다. 절대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시적인 그 다음 있을 수 대책이 있지만. 바로 연이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막는. 이제 이해가 됐네요. 네. 일시적으로 상승의 효과는 나타날 수 있지만 계속 두고 보진 않을 거다. 그렇죠. 바로바로. 시장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고 저런 방법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각자의 이제 방향, 이런 방법이 좀 더 효과가 있을 거다. 나는 이런 방법이 너는 틀렸어. 이런 방법이 맞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틀렸으면 바로 고쳐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됐네요. 이제. 그런 측면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5년은 이제 시간 길고 지금은 이제 옛날에 비해서 이 상승에 사실은 뭐 정책이 좀 잘못 나왔어. 옛날에는 정책이 좀 잘못 나오면 부작용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서 상승 쪽으로 이제 더 많이 일어났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 힘이 약한 거라는 거죠. 사실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이 이제 강론 쪽으로 진행이 되더라도 사실은 이거가 효과가 그렇게 아주 크게 안 나타날 수도 있고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그러면 다른 걸로 인해서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거를 바로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대선의 네.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건 생각 못했어요.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네. 그거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 지금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진짜 많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전제를 하나씩 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잡아나가고 있는 중인데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측면에 있어서
아직도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장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바라는 방향으로 보려고 하는 측면이 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객관적으로 보고 전제가 맞냐 틀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이게 대선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만 생각하지 이거에 깔린 전제는 무엇일까까지 저는 제가 볼 때는 그거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예요. 못 안 하는 하는 겁니다. 아직. 네. 아직 그게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대선이 진행돼서 사실 상승을 바라는 쪽에서는 그냥 상승이 될 거다. 네. 이걸 그냥 바라는 거고 하락을 바라는 입장에서는 하락할 거다. 이걸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노력 자체를 등한시한다는 거예요. 사람인데 객관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안 되면 노력을 해서 그걸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봐서 거기에 내가 어떤 대응을 할 것이냐. 이걸 해야 이제 진정한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꾸 가치를 부여하게 되면 여기서 오류가 생기죠. 분석에 오류가 생깁니다. 어렵네요. 어려워. 투자자의 길.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시장은 진짜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객관적으로. 그래서 진짜 전제를 잘 깔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출발이 다르면 이 과정이 아무리 잘 맞아도 답은 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소장님은 사람들의 심리, 제일 주관적인 심리를 분석하시면서 시장은 또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되고 어렵지 않나요? 저만 어렵나요? 이게 그 시장을 제대로 바라보면 심리도 그냥 읽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여러분들을 이해시키는 측면에 있어서 저도 이 전제를 자꾸 새롭게 보려고 했는데 이거를 이론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한테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눈앞에 있는 거, 사람 심리 이런 거 위주로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측면이 부각이 안 됐었던 거죠. 저는 오히려 다른 전문가들보다 더 이론적인 측면에 접근해 있어요. 저처럼 주관적인 사람이 옆에 있긴 참 힘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대선 사람들이 입에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대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시간이 저처럼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항상 되긴 하죠. 표정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도움이 되지만 항상 빨리 빠져나간다는 게 문제죠, 저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